국축 팬들의 궁금증과 이슈를 긁어주는 국축 취재단 하드캐리. 안녕하세요.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우정입니다. 하드한 주제의 코어를 깊고 화끈하게 파고드는 국내 축구 컨텐츠를 지향하는 하드캐리 12회째입니다. A매치 기간은 끝났고 이제 K리그1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요. 오늘 방송이 K리그1의 리부트에 앞서 흥미로운 리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K리그와 국축을 하드캐리 해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 사옥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늘 그렇듯이 풋볼리스트 취재팀 축구 삼총사 구삼주가 함께하고 있어요. 윤효용, 허인의 조유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A매치 주간도 이제 끝났는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까? 취재 가셨던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칠레전과 이집트전을 갔다 왔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브라질전 갔고 허인의 기자 파라과이전. 파라과이전. 네. 일단 브라질전, 칠레전은 저희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던 거고. 네. 파라과이전. 파라과이가 일본을 4대1로 꺾고 일본한테 4대1로 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 이거 못 지면 쪽이다라고 했는데 와, 그 선수 진짜 잘하던데. 알미론. 네. 알미르가 아니라 알미론. 알미론. 뉴캐슬. 네. 웃긴 게 알미론이 30경기 한 골인데 한국전에서 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보다 한국전 활약이 더 아니 근데 대단했던 진짜 거죠. 그날 알미론 완전히 네. 진짜 메시 약간 리켈메 생각날 정도로.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일본전이랑 우리나라랑 할 때 상황이 완전 달랐죠. 그 일본전 때는 일본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전 선수들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알미론 그때 빠졌죠?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알미론 있었어요. 그 있었는데 수비수 수비수. 중에, 네. 네. 구스타보 고메즈 옛날에 그 뉴캐슬인가에 주장 보는 네네. 선수. 걔가 남미 최고. 네 수비수고 네. 그리고 한 선수 수비수 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15번. 선수, 네. 네. 그 선수도 주전급이었는데 아마 못 나왔던 걸로 네, 못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랑 할 때는 일주일간 시간도 있었고 주전 선수들도 그 뒤늦게 합류를 해서 우리나라랑 할 때는 뛴 거라서 조금 더 훨씬 경기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경기하기 그 파라과이가 닷새전인가에 들어가가지고 수원에서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집트는 결국 살라가 안 와가지고 네. 저희도 예상을 했지만은 살라가 오지 않아가지고 김이 샜죠. 김이 샜죠. 김이 샜는데 이집트가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사실 후반 중반까지는 근데 솔직히 전반 15분도 우리가 밀렸다고 봐야죠. 네, 네. 전반 15분까지 손흥민이 내려와서 그 왼발 대각패로 대지를 가는 패스를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밀린 게 맞아요. 진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력이 약간 분위기 이상한데? 이 생각했어요. 좀 쎄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92년생 얘네한테 밀린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92년생 트리오의 딩동댕. 네. 네. 한 방으로 네. 약간 그 예전에 긱스, 뭐 베컴, 베런 뭐 이런 느낌의 네. 패스 3번, 2번으로 끝나는. 후반에 약간 벤투 감독 그래도 조금 저는 이번에 좀 좋게 본 거는 네. 그 칠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체 카드 활용을 음. 물론 우리가 후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브라질전 말고는 그 이후 세 경기는 교체 카드를 엄청 적극적으로 좀 네. 어떻게 보면 파라과이전이 교체 카드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엄원상도 그렇고 정우영도 다 교체로 들어가서 넣었으니까요. 네. 이집트전도 뭐 조규성 네, 들어가면서 조규성 넣었고 이집트전 같은 경우 제가 크크크에서 네. 4대1을 아. 예상을 했는데 근데 저 이유를 봤는데 네. 이유가 약간 이유가 왜요? 뭐였어요? 이유가 일본이 4대1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4대1로 이겨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멍청한 이상한 사람이 사람인데 아니 근데 비슷한 건 네. 맞아.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이집트도 예. 이틀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쵸. 아, 맞아. 네, 얘네도 상황을 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일본이 준비가 안 된 파라과이를 4대1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제 준비가 안 된 이집트를 4대1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안 된다는 네. 거야. 앞뒤 다 자르고. 앞뒤 다 자르고. 이게 커뮤니티식 요약이라고. 나쁜 기자예요, 저거.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은 저희가 좀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예 이걸 다음 주 저희 주제로 그것도 아니, 황선홍 감독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축구협회의 잘못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요거는 스킵을 하고 가겠고 네. 허인대 기자 아까 봤는데 네. 귀에 귀요? 지금 아, 상처가 있네요. 귀가 잘렸어요.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네. 이제 실수로 귀가 잘렸어요. 그런 사고가 가끔씩 인터넷에 후기로 올라오는데 네. 이렇게 면도기 이거 졸다가 이렇게 면도기가 이렇게 칵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병원을 가잖아요. 귀가 잘려서 피가 많이 나오니까 네. 병원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는 사람 종종 있다고. 네,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다고. 봉합을 했습니까? 저는 꿰맸어요, 두 바늘. 두 반. 네, 두 바늘 꿰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라서 그런지
사실 두 바늘 정도 꿰맬 정도면 다른 부위면은 안 꿰매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 귀가 피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또 잘렸다길래 옛날에 그 아예 마이크 타이슨이 아. 에반더 홀리필드 아. 그거를 한 깨물고. 것처럼 그렇게 한 거구나. 약간 찢어졌군요. 찢어졌죠. 아, 네. 깜짝이야. 빨리 그래도 네. 회복을 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부터 K리그1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과 네. 슈퍼매치가 그렇죠. K리그1 재개를 알리는 아주 빅매치로 주말에 대기 중인데, 근데 이 두 경기가 1시간 반 간격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집관을 해도 한 30분 놓치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그러네요. 휴대폰으로 하나 틀어놓고 6시 반, 8시 경기거든요. 좀 배정을 꼭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라고. 그러게요. 2시 경기로 하나 해놓고 2시. 아니, 지금 이날 근데 날씨가 좀 더워서 2시 경기는 아, 좀 그래요? 어렵지 않을까. 4시 반 경기. 네, 그 정도라면. 아니면 한 경기는 토요일에 배정을 했었어도 됐을 그 건데. 팬들 중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슈퍼매치 같은 경우 특히 일요일 밤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기를 토요일 밤이나 뭐 하다못해 금요일 밤에 하면 다음 날 부담이 덜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빅매치 두 경기가 겹치면 같은 날이면 한 경기 정도 아. 토요일로 하는 진짜 금요일 밤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뭔가 불금을 네. 슈퍼매치로 뭐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하면 여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고 나서 아 승리를 거둔 팀들은 다 이 홍대로 홍대로 넘어가가지고. 넘어와서 이제 홍대 합정 마을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트나이. 밤에 네 괜찮은 생각인데. 뒤풀이를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죠. 지역 상권도 할 수 있고 네. 뭐 연맹에서 왜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K리그2는 휴식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와 요즘 K리그2 장난 아닙니다. 네 무지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골들도 많이 이게 나오고 약간 뭐 내려가는 팀들이 생기고 여전히 좀 상승한 팀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부천이 내려가고 있고 부천 안산 조거지의 진심 사건에 3대 0으로 무너졌는데 진심사. 그날 제가 이거 중계를 했는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부천 서포터 분들이 평일인데도 네. 좀 많이 오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영민 감독하고 선수 한 명하고 대치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0분 넘게. 네. 나중에 알아봤더니 경기 끝나고 이제 부천 선수들 인사를 하러 왔는데 지금 이게 다섯 경기째 네. 지금 승리가 없는 우승, 네. 거거든요. 그렇죠. 부천이. 네. 그러니까 부천 팬들도 좀 답답해가지고 좀 잘 해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오재혁 선수라고 네 2002년생 네. 그 선수 때 조금 흘겨 보다가 물병을 이렇게 던지면서 갔대요. 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부천 형님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르메스. 그렇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부천 팬들을 잘 모르는데. 그 이영민 감독이 그래서 이 절대 뭐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해가 있고 이 실수다. 좀 너그럽게 좀 봐주면 좋겠다 했는데 부천 팬들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안 사과해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경기 끝나고 나서 뭐 밖에까지 가서 이제 선수단 버스까지 가서도 좀 항의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들은 걸로는 끝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네. 뭐 오재혁 선수 사과를 한 것 같고 서포터즈들 분들도 박수 치면서 그냥 끝냈던 것 같대요. 사과해야죠. 네. 네. 그리고 저기 같은 시간에 충남 아산이 네. 홈에서 대전을 잡아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갔다 대전 왔는데 요즘 장난 아니었는데 대전 팬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충남 아산이 전반부터 그냥 압도를 압도를 했어. 했습니다. 전반에 진짜 압도를 했고 후반전에는 이제 대전이 진짜 약간 그냥 뭐랄까 닭공이라 해야 되나? 진짜 네. 공격수 엄청 투입해서 완전 공격적으로 했는데도 충남 아산이 끝까지 잘 막아내더라고요. 네. 공교롭게 그 대전의 맹공을 막아낸 선수가 바로 작년까지 그, 대전에 네, 못 나왔던 대전 레전드 대전 레전드라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 원클럽맨. 원클럽맨이고 네. 또 98경기 정도로 대전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 박주원 선수가 대전 팬들 앞에서 슈퍼 세이브 2방으로 구해냈습니다. 날 내보내 이러면서 대전전이네요. 대전전. 네. 근데 뭐 네. 이민성 감독님은 사실 최근에 좀 뒤집는 경기가 많았잖아요, 시다가. 근데 이번에 안 뒤집히니까 이제 우리 그 뒤집다 우는 약간 우는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서 윌리안 영입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윌리안 영입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전이. 오 무서운데. 왜냐면 윌리안 선수가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가 동의하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마지막 하나 변수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김승섭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나요? 윌리안이오면 승섭 선수 뭐 그래도 되고 저는 윌리안을 중앙? 이선 중앙에 쓸 것 같아요 네. 대전이. 그래도 되겠다. 네. 왜냐면 올해 마사 선수가 초반에 잘하다가 요즘 조금 페이스가 네 맞아요. 떨어졌고 네. 이현식 선수도 약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윌리안 선수 이선 중앙. 윌리안 선수가 들어오면 이진현 선수랑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겠군요. 설사가 어떡하지? 제가 경남 담당이기도 하고 대전 담당이기도 하거든요. 네, 기분이 좀 묘하네요. 이게 경남에서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경남 주장인데
주장을 시즌 중에 팔아야 되는. 마이야. 근데 사실 뭐 안산도 시즌 초반에 아, 주장 김현도를. 선수를 보낸 적도 있고 김현도는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약간 아직 페이스를 못 잡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뭐 어차피 스포츠는 저희가 결과를 알고 그렇죠. 가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국축판이 커져야 하드캐리도 계속 흥할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된 K리그의 시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요. 하드캐리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하드캐리는 A매치 휴식기 3주 동안 K리그1 브레이크타임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 수원FC, 수원삼성, 인천유나이티드, 전북현대를 했고요. 2주차에 성남FC, FC서울,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를 다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3주차 오늘 마지막 주는 강원FC, 김천상무, 포항스틸러스, 울산현대로 갑니다. 한 가지 의제를 각 기자가 발제해서 깊숙이 파고드는 포맷이었는데 먼저 강원FC는 전반기 리뷰 조유정 기자가 담당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이 강원 리뷰를 이영표 강원 대표가 해주셨다고요? 네, 제가 그 초롱이 이영표 대표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난달 말쯤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20주년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서 한 인터뷰였는데 그것만 물어볼 수 없고 이왕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강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20주년 인터뷰 기사에 실지는 않아서 그 내용을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미 해왔네요. 네. 그렇죠. 미리 준비를 했죠. 어.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좀 덜 공수가 좀 덜 들었다는. 네. 편해 보이더라고요.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 경기력이 아니라 구단이 네, 이제 그렇죠. 이영표 대표에서 부임하고 나서 고민했던 부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그런 많은 거네요. 네, 강원 팬분들 당장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들어가 있어서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강원이 어떤 그림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이영표 대표가 강원 부임 초기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있어요. 그 충성 팬들이 중요하다. 팬들을 잠재적인 팬층을 만들어야 되고 이 팬들을 충성 팬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 부임 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긍정적인 성과가 뭐였냐는 질문에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뭐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강원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강원 팬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구단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이 강원 팬이 돼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강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강원 유니폼을 입혀서 사진을 찍히는 게 목표다. 모든 아이들에게. 네, 그럼 이 친구들이 10년 후에 자라서 그중 10%만 다시 경기장에 돌아와도 일부만 경기장에 돌아와도 우리는 수만 명의 팬을 확보할 수 있다. 접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남대천에 연어 알을 뿌려가지고 그중 10%만 돌아와도. 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네. 좀 그런 게 냉정히 좀 그런 게 이거 J리그 시찰하고 온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어린 팬들을 포섭을 하고 그 중에 몇 퍼센트만 경기장에 와서 나중에 우리 구단이 경기장에 꽉 찬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인 뭔가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강원이 좀 관련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 중에도 보면은 경기장 밖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인프런트 행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 축구팀이랑 강원 프런트랑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울산도 하지 않아요? 우선은 다른 홍명구단도 구단도 해야죠. 네, 홍명구. 네, 다른 구단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이영표 대표가 직접 강원 프런트 선수로 출전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생활축구 소위 그렇죠. 말하는 조축 형님들이 이영표의 드리블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경기를 한번 해본다 이러면 상대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언제 이영표 대표 같은 네. 프로 선수 출신이라 할 수 있나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데 실제 이영표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때 강원 프런트가 5대1로 이겼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밸런스. 이영표 대표가 골도 넣었다는. 벨브 아니야 벨브.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하긴 하는데 봐준다는 얘기는 안 했다 네. 이런 거. 우리 진심으로 한다. 프로고 다니니까.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강원FC 유스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어요. 다시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벌써 180명이 모였다고 해요. 5월 31일이 오픈 예정이었는데 인터뷰는 그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미 180명이 모였고 이제 이영표 대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 유니폼 입혀서 사진 찍히는 거 이게 이제 유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유스 아카데미를 이제 강원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은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치로 제시한 거는 10,000명. 만명. 매년 10,000명의 유스 아카데미 선수들을
신규로. 네, 신규로 가입을 시키는 거. 신규로? 그 중에 10%만 오면은 1,000명. 근데 와. 그 선수뿐만 아니라 그 한 아이가 강원 FC 유니폼을 입고 강원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은 그 가족들, 부모님, 주위 가족들도 강원이랑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고작 3개월이긴 하지만은 네. 뭐 관심 있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관심을 애만 네.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이제 강원 이영표 대표 말은 이 친구들 모두가 축구에 다시 관심을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혹시 축구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아 그럼 내가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까 하다가 옛날 추억 중에 강원 유니폼을 입고 사진 찍은 게 있다. 이러면 강원으로 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 서울이랑 수원이 맥주를 네. 한 적 있잖아요. 네. 이런 활동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네. 나옵니까? 네, 춘천에 있는 한 오. 와이너리와 손을 잡고 와이너리. 네, 네. 맥주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네. 브루어리가 아니라 와이너리랑 한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와이너리였어요. 와이너리랑 어. 맥주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직접 이 얘기를 뭐 나온 김에 할게요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정도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뭐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곰이 박혀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강웅이 강웅이.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시즌권 혜택을 강화해서 그 도민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명소들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즌권을 구매하면은 그 네. 구매자가 3,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오.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도민들이 꼭 내가 강원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더라도 이 시즌권을 일단 사놓자. 왜냐면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게이득. 네, 뭐 지역 뭐 식당을 가서도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놔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수능을 보면은 그 수능 수험증 갖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할인 혜택 같은 거. 그래서 굳이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도 네. 수능을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좋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요한 2, 3개월 사이 새로 구독한 것들 중에 뭐 우주 패스라든가 그렇죠. 요기요 패스 이런 걸 제가 구독을 하는 구독이죠. 그렇죠. 구독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쓴 돈보다 남는 장사라는 이득이 들면 생각이 들면은 그렇죠.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시즌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내가 경기장 와서만 쓰지 않아도 뭔가 다른 걸 네. 해서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굳이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축구에 관심이 생기면 그 이제 강원으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시즌권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잠재적인 팬 확보, 뭐 이런 B팀 운영 이런 장기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프로스포츠의 네. 마케팅과 홍보의 모든 몸통은 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영표 대표도 이걸 인정했어요. 제가 이제 앞에 긍정적인 성과를 물어봤을 때 이걸 이야기했고 그러면 좀 미진했던 점, 아쉬웠던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성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단이 팀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단 동력을 상실한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팬들이 원하는 수준의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지금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장 축구의 본질인 성적이 기대 이하란 건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이영표 대표 부임 이후에 강원 성적 기대 이하인 건 사실이죠. 2017년 K리그 1으로 강원이 습격을 했는데 그 이후로 6위, 8위, 6위, 7위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강등권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대전이랑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아유 그때 뭐 볼보이도 화제가 되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죠. 많은 곤욕도 겪고 뭐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 생긴 거고 하나 음. 마지막에 20분 만에 3골을 넣었었나? 막 이런 아 식으로 해서 그렇죠. 대역전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제 3승 6무 6패로 승점 15점 10입니다. 강등권이랑 한 계단밖에 차이가 나지 네. 않죠. 그리고 이 플러스 1이니까 승강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위치인 아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위험이 노출돼 있죠. 네. 또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돼서 네. 사실 스토리가 생긴 건 맞지만 굳이 우리가 그 스토리를 또 만들거나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말이 좋아 생존왕이고 뭐 그렇죠. 저거지. 안전하게 얼마나 최고죠. 얼마나 스트레스 네. 받겠어요, 진짜. 근데 올 시즌 성적 부진은 이제 부상 여파가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뼈 아팠던 건 디노의 부상이었죠. 네. 강원이 지난 시즌에 38경기 40골을 넣었거든요. 네. 득점 10이었는데 결정력이 좀 많이 문제였어요.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기대 득점이랑 실제 득점의 차이가 컸죠. 기대 득점한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그만큼 못한 거죠. 이제 평균적으로 48.85골, 49골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39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
최다 득점자가 9골의 김대원이었고요.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없었던 건데 뭐 이정현 선수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골을 넣는 유형은 아니니까 많이 넣는 유형은 아니고 그래서 이를 해결해 줄 선수로 몬테네그로 공격수인 디노를 낙점해서 데려왔는데 5경기 만에 아킬레스 건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디노가 부상당한 5라운드 이전까지 강원이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이후 11경기에서 1승밖에 못 거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외에 디노뿐만 아니라 뭐 이정엽도 발목 부상으로 긴 부상을 갖고 있고 이광현 선수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제 크게 다쳐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 선수들 뭐 고명열 선수라든가 한국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뭐 최근에 복귀했거나 이제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대표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나쁘진 않은데 골 넣어줄 선수가 없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보강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해결사 유형의 공격수가 들어오면 판도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뭐 상대가 쉽게 올라오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에게 공간이 생길 거고 그럼 경기를 더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거론되는 선수가 있죠. 네. 서로전에서도 먼저 얘기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또다시 몬테네그로 네. 출신 공격수 발사 세쿨리치 선수. 이 선수가 디노랑 같은 국적의 선수이고 지난 시즌 몬테네그로 리그에서 이제 리그 13골을 넣었죠. 득점 2위. 이 선수가 몬테네그로 리그 이제 올 시즌의 선수. 네, 시즌 올해의 선수. MVP 시즌 네, 그런 거 MVP더라고요. 했죠. 네. 네. 몬테네그로가 경기 수가 많지 않나요? 13골인데 득점 2위. 아 팀이 적어요. 리그 팀이 아. 적어가지고 경기 수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위랑도 크게 1위가 15골 정도였나? 아. 뭐 그 정도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이번 그리고 3월에도 A매치 소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6월에도 A매치 소집이 됐는데 6월에 데뷔전을 치렀죠. 예. 핀란드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니실라와 네, 니실라, 무고사, 뭐 야. 셀콜리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있던 경기예요. 발사 세콜리치 또 저기 유럽에서 라이츠 K리그 콜리치 네. 맞대결이. 그런 선수들이 있던 K리그보다 대표팀에서 먼저 만났죠. 몬테네그로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K리그 구단들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성공을 워낙 많이 차이가 했으니까요. 잘하니까 네. 스타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K리그 레전드 대한 다미아노비치 그리고 지금 무고사 무고사가 이제 스테판 무고사 너무 잘하고 있죠. 뭐 라돈치치도 있었고. 디노도 그러네. 잘 적응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였고 음. 그래서 이제 성적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저는 지금도 이제 얘기 나오는데 전용구장이 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왔는지. 근데 사실 전용구장 문제도 이용표 대표 부임 초기부터 좀 강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뎠죠 진행 속도가. 이제 제가 관련 이제 뭐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찾아봤는데 지난해 9월, 10월 이후로는 소식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이게 왜 그랬나 보니까 지방선거 이슈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하기 어려운 시기였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말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지방 그렇죠. 재정들이 좀 넉넉지 않아. 재정 등이 다른 이제 코로나 상황에 투입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 시점이 이제 5월 달이었을까 지방선거 이전이었는데 뭐 강원도 같은 큰 땅을 가지고 축구 전용 구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선거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강릉이랑 춘천, 원주 이런 도시들이 이제 유치전에 나선 상태인데 사실은 뭐 강원도에서는 이제 이 세 그렇죠. 도시가 제일 네, 큰 도시들이고. 큰 도시들이라서 네,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고 제가 그 선거 기간에 봤었는데 이 세 곳 시장에 나선 후보들이 거의 다 이제 전용구장 그 건설에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세 곳 다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결정하는 주체가 강원도 FC도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다고 해요. 이제 제3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이제 구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걸 제시하는 거라서 뭐 선거 기간이라서 멈춤 상태였긴 했지만 구단에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어필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전용구장뿐만 아니라 훈련장이 같이 있어야 된다. 클럽하우스. 강원이 클럽하우스 자체는 있긴 하거든요. 강릉에 오렌지 네. 하우스가 있죠. 네, 그 있긴 한데 조금 더 훈련에 많이 초점을 맞춘 1군, B팀, 뭐 유소년까지 모두가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훈련장 부지도 필요하다. 요거 그러면 한 7, 8명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그렇죠. 네, 1군 팀이 그 보통 정도는 2개에서 3개를 그렇죠. 전용으로 쓰고 네. B팀도 한 2개를 써야 될 거고 유소년 유스도 뭐 나이에 따라서 유저전지 깔면 네. 상당히 좀 네.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장 부지도 그럼 굉장히 투입되는 것도 많고 부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훈련장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 경기장 딱 지어주면 끝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냥 경기장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 같은 자기 뭐 구단의 입장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자료들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도지사가 대신 네, 김진태 도지사는 당선인. 당선인은 그 강릉에 있는 스케이팅장 네, 평창 올림픽 때 그렇죠. 썼던 네. 스케이팅장을 이제 축구 전용구장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영규 대표 얘기는 경기장도 경기장인데 거기와 연동해 가지고 훈련장들을 다 확보하고 싶다라는 네. 거예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어. 그것들을 다 한 번에 하면 좋으니까. 추천을 드릴 게 그럼 있네요. 컨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춘천, 강릉, 원주시 시장님들하고 같이 프로듀스 G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어느 도시가 저희 강원 FC의 경기장과 훈련장을 최고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부터 선정을 해보도록 그러면- 하죠. 역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의 홍구장에 투표하세요. 여러분의 홍구장에. 홍구장이 어디로 할지. 도민 네. 문자 투표 네, 이런 거네. 문자 투표 진행하고. 진짜 그랬는데 그러면 막 다른 팀 팬들이 막 와가지고 가기 그래도 편한 쪽으로 가자 이러면서 막 강릉에 원주나 가나? 춘천에다가 막 표를 막 주고. 아, 춘천이 더 가까우니까 그렇죠. 예. 춘천이면 괜찮지. 네. 원주도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는 좀 편하거든요. 주변에 그렇죠. 고속도로들이 이쪽에 많고 하니까. 서울에서 가기 좋죠. 그러면 이제 강릉은 그러겠지. 그런 식이면은 우리는 KT. 비행기로 KTX와 비행기로 저희는 KTX 도 하겠습니다. 있거든요. 이러면서. 서로 막 너무 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러니까 감질만 나게 만드는 그런 네. 거를 한번 해봐도 재미긴 할 것 같은데. 네. 이영표 대표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지금 뭐 이게 유치장에 나서긴 했지만 지금 당장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중 되면은 강원도의 도시들은 강원 FC 총무장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될 거다. 오, 이런 자신감 있는 멘트를 포부가 하면서, 네. 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네.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표현을 했고 그만큼 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의 원칙이라고 해서 경기장은 이 도시에 해주고 아 그렇죠. 훈련장과 아, 클럽하우스는 진짜. 저 도시에 네. 해주고. 전혀 연계를 할 수 없는. 이게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균형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효율은 최악이 아닌가.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이동하는 그것도 힘들고. 네. 그렇죠. 또 힘들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강릉, 원주, 춘천 이 세 도시의 중앙에 있는 위치에다가 훈련장을 만들든지. 그 어디야? 애매한. 그거 어디? 약간 그럼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영월에다가 만들어야 되나? 근데 너무 그러면 무슨 대관령이라던가. 대관령. 산이 있잖아요. 네, 산그 네. 사이에. 중턱에.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안 올라가겠지. 아, 그렇네요. 뭐 고산지대 축구하는 그런 뭔가 요새 페루 같은 느낌으로. 옛날에 평창에서 했잖아. 페루 느낌. 알펜시아 알펜시아에서. 그럼 막 상암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겠죠. 불러들이면 집회 죽음의 지구력이 원정을 다르다. 딴 팀들로 오는 하지만 거지. 3월까지는 홈 경기를 못 하는. 눈이 많이 와서. 잔디가 이제 못 자르죠.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제가 작년 2월에도 이영표 대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 중에 강원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한국에 오면 강원이랑 경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향후 네. 근데 이제 강원 이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왜 강원은 상대가 안 됐냐, 못했냐라는 이런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용구장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전용구장 같은 게 갖춰지면은 그런 행사도 개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히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 도지사와 각 시장 도의원들 앞에서 이영규 대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염치 저희가 전용구장이 없어가지고 토트넘을 못 데려왔습니다. 근데 염치 그, 불구하고 예산 좀 더 주십시오. 근데 윤대중 형한테 그 아시안컵 건의한 사람도 이영표 대표 아니에요? 뭐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봤을 때. 요즘 이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니까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아까 방금 오정 선배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말에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도의회에 가서 네. 염치 불구하고 예산 더 말씀드렸는데 예산 주십시오. 좀 더 달라. 그리고 이영표 대표가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축구단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갖고 가성비로 성적을 내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팀들이 있다. 네. 근데 그건 절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축구단의 능력은 곧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다. 그게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이제 프로 구단의 능력이다. 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계속 꾸준히 명문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영표를 프로축구 연맹 총재로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강원이 지금 이영표 대표 말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타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 팬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말 말 잘하세요. 하여튼 뭐 이영표 대표이사가 강원의 이 팀을 이끄는 동안에 꼭 전용구장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이영표 대표가 워낙 많은 전 세계 많은 리그를 돌아다니면서 또 봤으니까는 어떤 경기장을 만들어야 팬들이 이 스포츠 축구를 최대한 잘 즐기고 또 와서 돈을 최대한 쓰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기장이 꼭 탄생해서 강원 FC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네요. 전용구장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네, 그래서 저도 정영구장 이야기를 하이라이트로. 전용구장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지도 부지인데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맞아요. 들면 대구 뭐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대팍처럼 뭐 그렇게 접근성도 좋고. 네, 접근성도 좋고 밑에 되게 분위기도 대팍은 네. 상권 거기 상권도 아예 다 살렸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뭔가 약간 정치적으로도 못 건드리게 네. 뭔가 약간 방어막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좀 그런 게 됐거든요. 거기 오히려. 건들면은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네. 난리 나죠. 그런 분들이 네. 난리가 나니까. 그 전용구장이라는 게 조금 그거 하나만으로 축구를 보는 그 재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이제 네. 거기 세징야 동상 있으면 관광지 되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세징야 동상 얘기는. 아니, 그 꾸준히 이 해줘야 정도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아니 그거 어떻게 보면 K리그 역사에 하나 남을 만한 그런 동상 건립이란 것 자체가 그렇죠. 동상 없죠 지금. 없어요. 네. 하나도 없죠. 근데 저도 하이버리 갔을 때 네. 거기 앙리 동상. 에미리츠 동상, 그 에미리츠 스타디움 앙리 동상 앞에서 네. 찍었거든요. 네, 저도 그 사진 똑같은 찍었어요. 포즈로 이렇게. 나 맨유 앞에서 올드 트래포드 앞에서. 아, 거기 이거. 영상도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 돼요. 우리 구단의 축구 전용구장이면 그런 걸 앞에 세울 수 있잖아요. 네, 월드컵 그렇죠. 경기장은 사실 좀 세우기가 좀 그런데. 네, 그렇죠. 다목적이니까. 전용구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 전용구장 만들면은 이영표, 최영수 이렇게 두 해서. 사람 동상? 동상 만들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 이야기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리뷰 대상팀은 김천 상무입니다. 윤여용 기자가 출동하는데요. 김천이 시즌 초반에 비하면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꺾였는데 쉽지 않습니다. A매치 휴식기전 5경기에서 2무 3패로 네. 순위까지도 9위로 떨어진 네, 상태입니다. 일단 뭐 전반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초반에는 되게 전북과 울산의 2강 체제를 위협할 팀 중 하나로 꼽혔잖아요. 제주랑 같이. 이제 그런 이유가 국가대표 선수가 지배하다는 건데 뭐 박지수, 정승현, 권창훈, 조규성, 고승범 뭐 지금 뽑히지 않은 화려하네요. 구성윤, 이영재까지 있거든요. 장난이네. 네, 솔직히 이 정도면 한 8, 9명이 이제 국가대표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스쿼드만 봤을 때는 전북이랑 울산에 필적할 만하다. 그 정도는 비벼줘야. 그러니까요, 그런 네. 스쿼드인데. 그 나머지 선수들 사실 K리그 1에서 활약하던 좋은 선수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울산과 1대1로 비길 때만 해도 와 김천 강하다. 울산과 이 정도로 경기할 정도면 김천 전력이 만만치 않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뭐 초반 상위권 진입에서 성공을 했어요 일단. 근데 8경기 3승 3무 2패를 거두면서 초반에는 성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5월 8일 제주전을 기점으로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제주에 1대3으로 패배한 뒤 이제 대구전에서 1대0 무승부, 그리고 수원에 1대2 패배, 울산에 0대2 패배, 서울과 2대2 무승부까지 하면서 이제 강원전 승리 이후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요. 2무 3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도 자연스럽게 9위까지 떨어졌고 이제 김천보다 밑에 있는 팀들이 강원, 수원 FC, 성남 이제 강원 바로 약간 있네요. 약간 시즌 초반부터 강등권 강등권에 팀으로 있는 분류됐던 그런 팀들인데 김천과 사실 스키온 차가 거의 2점, 3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김천도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게 해야죠. 맞는 거죠. 대체 뭐가 좀 문제입니까? 아무래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김천이 이제 멤버도 좋고 그런데 은근 수비가 불안합니다. 수비가 은근 불안해. 박지수, 박지수, 정승현이 정승현, 구성윤. 네. 근데 있는데 수비가 불안한 게 이제 벌써 19실점, 실점에서 벌써 나오는데 19실점인데 최다 실점 9위예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봤을 때 뭐 수원 FC나 이런 밑에 있는 팀들이 바로 위에 있고 마음 아프게 그 다음이 바로 수원 FC가 동네 북이야. 아니 동네 부분 아닌데 28실점은 솔직히 차이가 좀 심했죠. 크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천도 19실점이니까 득점보다 실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점이 이제 수비력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 7경기 중에 2경기를 제외하고 5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김천 같은 경우 선제골을 내줬을 때 뒤집는 힘이 좀 약해요. 네, 뭐 최소 무승부. 겨우 이제 서울전 같은 경우도 끌려가다가 겨우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렇게 선제골을 내주면 되게 선수단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력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구전 이후에 박지수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빠졌죠. 네, 박지수 선수 빠진 뒤에 정세현 선수가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수비력이 네, 계속 흔들흔들하고 또 정현철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네, 이 정현철 선수가 초반에 잘 잡아줬는데 정현철 선수 빠진 뒤로도 고혁현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포백 보호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근데 수비가 그렇다 해도 김천은 공격수들이 특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득점 지금 그렇죠. 상위권이고 이런 선수가 있는데 역전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방금도 조규성 선수 얘기했는데 조규성 말고 떠오르는 선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하면서 생각했는데 조규성밖에 또안 진짜 잘하셨어요. 네, 권창훈에서 권창훈 떠오르죠. 근데 네. 권창훈이 그렇죠. 지금 공격 스탯이 네. 안 좋나요? 0골 1도움이에요. 0골 1도움이요? 네. 아. 대표팀에서는 골을 넣었는데 대표팀에서 오히려 골을 넣었는데 13경기 0골 1도움. 네, 그러니까 아, 확실히 확실히 심각한 거죠. 스탯이 안 좋네요.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님과도 제가 통화를 잠깐 했지만 걔의 문제는 역시 윙포워드들의 폼 저하다. 네, 이제 공격에서 제일 이제 문제 되실 되는 게 그 윙포워드 활용인데 권창훈 선수 급의 선수가 0골 1도움을 했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그렇네요. 어쩐지 네, 잘 아시겠죠. 진작에. 네. 그래서 일단 수치를 보면 조규성 선수 말고 득점을 한 선수가 유인수 선수 네, 유인수. 2골 2도움 그리고 서진수 선수가 1골 2도움 뭐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정세현 선수고 그렇게 근데 조규성 선수가 10골 넣었는데 혼자서 조규성 선수만 막으면 사실 이 팀은 뭐가 없다는 거죠.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지난주에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조성원 감독님 네. 모고사팀 아니라고. 우리 무사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네. 조규성 선수를 막아야 되는 건 모든 팀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조규성 막으면 되니까 사실. 대안이 없나요? 대안? 조규성이 김지현 선수가 있긴 하죠. 네. 김지현 있었지. 네, 아, 김지현 김지현. 후임으로 김지현이 있죠. 네. 울산 때부터 근데 폼이 계속 안 좋지 않나요? 지금도 아직도 자신감 많이 계속 안 좋아요. K리그의 신호자키야. 보면 볼수록 이정엽 선수가 자꾸 떠오르는 김지현 선수. 뭔 소리야? 이정엽 상무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이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김지현 선수는. 그것도 살려내야 맞습니다. 진정한 이것도 살려내야 돼요. 행복 축구를 해야 되는데. 행복 축구. 네, 페태원이 항상 강조하시죠. 그렇죠. 행복 축구. 근데 이제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음 고생이 되게 심하다고 해요. 김태형 감독 말 좀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마음 문제로 인해서 마음 문제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거죠. 권창훈 사회 선수가. 두고 여자친구 때문에. 불안해서. 아니 근데 이번에 대표팀에서 골 넣고도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얼굴을 감싸주면서 뭔가 약간 울컥한 듯한. 아니 저도 근데 보이고 표정 좀- 봤을 때 네, 울컥한 것 같았는데. 감정이 올라왔나? 네. 저 이 생각했거든요. 아. 본인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그날이었나? 그 즈음이 그 여자친구분하고 1주년. 네 맞아요. 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트 세러머니 했잖아요. 서로 힘을 내네. 서로 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권창 선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저돌적이고 그런 돌파력이 좋고 그리고 킥력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저기서 저걸 때려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의외성 같은 게 좀 갑자기 있죠. 드리블하다 갑자기 네. 땅 때려버리는 그런 게 좋은데 그런 장점이 이번 시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표팀 가서 잘 나왔는데 이집트는 잘했잖아요. 네. 근데 김태환 감독님은 사실 K리그가 수비적으로는 더 터프하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집트 대표팀보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K리그에서는 창훈이가 헤딩골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라고 물었을 때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도 좀 필요하고 아직은 김천에 더 적응을 해야 된다. 네. 군 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권창훈 네. 일병 아직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네. 권창훈 선수가 저녁이 언제냐면 보면 이영재 선수, 강윤성 선수 그리고 김지현 선수랑 동기거든요. 2021년 12월 27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 6월 내년 6월 네. 다, 했, 올까요? 다 했네. 1년 남았네. 1년 다 했네. 남았는데 1년 올까요, 남았는데 근데? 다 했어.
1년 남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은 상병부터 이제 거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시피 하잖아요. 일병은 일만 하고. 월드컵 갔다 오면 한 6개월 남겠네 이제. 네. 그래도 어쨌든 올려야죠. 올려야죠. 본인이 월드컵을 네. 위해서라도. 맞아요. 네. 어쨌든 갈 것 같긴 한데 올려야 되고 정승현 선수 실수는 좀 어떻게 보셨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좀 나쁜 나쁜 사람이네. 네? 아니 뭐 파라과이 전에 실수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표태양 감독님이 네. 정승현 선수를 엄청 애제자로서 아낀다고. 네 맞아요. 네. 좀 그런 게 느껴졌는데 네. 뭐 그런 건 실수할 수 있죠. 라고 애제자 만들고. 대답을 애제자야. 네, 애제자를. 통화할 때마다 네. 정승현 선수 엄청 좋아. 근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쉽게 해야지 왜 이게 뭔가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네. 맞아, 뭔가- 쉬운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되는데. 네. 때도 그랬고 네. 저는 이제 여기 폴리 TV에서 하는 후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포토크에서도 그 생각에 남은 시간 내내 사로잡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실수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정승현 선수가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A 대표팀 소집 해제되고 나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네. 거기도 약간 좀 비슷한 뉘앙스. 생각이 너무 많았다. 본인이 거기에 너무 그렇죠. 잡혀 있었다고. 근데 사실 그런 템포 빠른 경기에서는 0.1초도 아니고 0. 몇 초만 생각 멈칫해도 공을 뺏기죠. 뺏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정승현 선수 입장이 이해가는 게 이번에 정말 제대로 기회 받은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월드컵 가려면은 여기서 진짜 잘해야 보여줘야 된다라는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 하던 실수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잘 못 받는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 축구 자체가 어쨌든 공을 쉽게 버리는 거를 싫어하는데 거기서 이제 걷어내는 것보다는 뭔가 공을 또 살려서 우리 소유를 유지하자 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뺏긴 게 아닐까.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 김준규한테 패스를 할까? 그쵸, 아니면 그거죠. 내가 잡아서 네. 돌까? 그냥 고민을 걷어- 한 거죠. 그냥 네. 걷어내는 네. 거는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치. 걷어내면 안 좋아하니까. 네, 안 좋아할 것 그러다가 같고. 이제 네. 뺏긴 거. 그 찰나의 순간에 뺏긴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경기 끝나고 벤투 감독도 뭐 그런 실수는 뭐 할 수 나올 수 있다. 있다. 네, 나올 수 있다. 네, 앞으로 뭐 안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그래도 팀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선수라서 굉장히 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 선수는. 근데 그리고 이제 고승범 선수가 또 대표팀에 나왔었죠. 네, 햄스트링 잡고 네, 나갔죠. 이집트 전에서 나왔는데 좀 고승범 선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담감이 많이 컸던 것 같다. 원래 이제 12kg, 13kg씩 뛰는 선수거든요. 고승범 선수고. 네. 근데 이제 원래 포지션도 아니고 저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 롤을 맡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지 않는 옷이란 말이죠. 고승범 선수. 저도 고승범 선수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은 게 솔직히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뭐 역할상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본인도 부담이 꽤 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고 햄스트링까지 좀 이어지게 됐는데 뭐 다행히 그렇게 막 큰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 3주 정도의 회복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김천이 2, 3주 고승범 선수가 2, 3주 빠지면 김천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 됩니다. 네. 7월이 굉장히 일정이 7월 일정이 진짜 만만치 않은데 어, 전북 제주전, 그리고 강원 원정, 인천전, 대구 원정, 울산전, 수원 원정 아우 토너. 총 7경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진짜 될 수 있는 게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차출 인원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동아시안컵. 동아시안컵이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선수들은 다 차출될 거예요. 부상자가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팀 특성도 일반 다른 구단들과 달리 선수 수급. 국군 체육부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선수 수급을 돕는 역할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거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어디 보면 국가에 간 선수들을 국가가 데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뭔가 동아시안컵 때 차출 문제로 뭔가 제한을 둔다던가 팀당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벤투 감독이 그런 협의를 받아들이지 할까요? 않을 사실 핵심 선수가 김천에 저렇게 다 몰려 있으면 김천, 뭐 울산, 전부 이런 데서 많이 갈 텐데. 네, 왜냐면 그거는 전 대표팀은 그렇게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북박이라고 보면 뭐 박지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 조규성 선수 이렇게 세 명만 봐도 사실 박지 선수 지금 햄스트링 나가 있지만 돌아오자마자 사실 동아시안컵을 위해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정희선 선수 뽑힌다면 또 가야 되고. K리그 위주로 구성되면 정승현 선수, 고승범 선수도 다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정이랑 지금 일정에다가 차출. 대표팀 차출까지. 근데 일정이 빡빡한 것도 빡빡한 건데 상대하는 팀들이 전북, 제주, 네. 뭐 홈이긴 대구, 한데 인천, 울산 다 상위권 팀들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강원 원정이 쉬울 거라고 당장 장담할 수도 없고 수원 원정도 수원도 이제 감독 교체하고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펩태현 감독님의 마법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진짜 행복한 축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고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힘들 때일수록. 네, 힘들 때일수록. 근데 이게 행복하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9월 7일이 이 저녁자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자연스럽게 저녁 때를 생각해서 몸을 조금은 살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말년 병장인데 이제 다들 네, 그렇죠.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낙엽을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7월에 7경기가 웬 말이야.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이 김태환 감독이 약간 그 말년되면 말년되면은 아, 오히려 좀- 더 많이 써요. 아, 그러니까 나가서 컨디션 소속팀에서 올려주려고. 많이 뛰게 만들어 주려고 맞아. 말년에 네, 선수를 맞아요. 많이 써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선수들이 가서 소속팀 가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국가가 이제 불러서 왔는데 이 선수들을 차출하는 것도 사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K리그 경쟁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뭔가 앞으로 경기들에 대한 걱정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7월도 7월인데 7월을 잘 넘겨도 9월 9월 7일에 9월 7일이죠. 네, 말이 나왔으니까 9월달에 전역하는 선수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네. 보면 정승현 선수, 정현철 선수, 명준재, 하창래, 연재훈, 조규성, 권혁규, 김주성, 서진수, 유인수, 최준혁, 박상혁, 강정목, 구성훈입니다. 베스트 11 다 나가네. 네, 다 나가는 이러면 거죠. 팀이 운영이 되나요? 다 나가면 막판에 이번에 여름에 지금 들어온 여름에 선수들이 들어온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유현 선수 있겠고 또 이지훈 선수 전북 이 두 선수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선수들인데 나머지 선수들은 U22 자원들 좀 어린 자원 다섯 위주로 명, 보강을 네. 해서 이게 요즘에-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 네. 수가 없는 그런 자원들이 한 5명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을 데리고 팀을 또 꾸려야 되는 거죠. 시즌 중반에.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될 선수는 조규성 하나밖에 없네. 오늘 저기 K리그 미디어데이 네, 그쵸. 에서 파격 발언을 했던데. 말뚝을 아, 받겠다는. 좀 근데 김천이 네.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장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전역할 때쯤 되면은 또 확 성적 추락하고 새로의 이게 새로의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9위니까. 맞아요. 이미 9위에다가 7월은 또 그러니까요. 동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고. 높았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낮은 상태에서도 전역이 떨어지고. 나오는 거니까 9월 또 10월 9월 소집 있죠? 10월 9월, 사이에 9월 대표팀 소집도 소집도 있죠. 있고. 네. 거기다가 동아시안컵 일본 지금 저기 권혁규 선수 23세 이하 대표팀 보내놨는데 그렇죠. 김주성 선수도 갔죠. 맞아요. 네, 네. 김주성 네. 한 지금 다 코로나 위험에 맞아요. 노출돼 네.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군부대로 복귀도 못하고 맞습니다. 일본 가는 선수들도 혹여나 갔다가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지금 물론 뭐 울산이나 전북 같은 팀도 차출이 많이 되겠지만은 네. 김천은 지금 처해 있는 순위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보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꽤 큰 팀입니다. 자세히 보면.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권창훈 선수가 살아줘야 된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권창훈 이제- 선수는 아직 그래도 전역이 좀 한참 남았으니까. 한참 고생을 남았으니까. 한참 해야 되니까. 장훈, 고승범, 네. 저기 이영재, 김지현 선수가 좀 그렇죠. 김지현 역할을 선수도 해줘야 조규성 선수 나가니까. 동기예요. 권창훈 선수랑. 음. 그러니까 김지현이 조규성의 빈자리를 꼭 잘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고민은 공격수와 윙포워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얘네들을 살려낼 것인가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K리그 다시 재개를 준비를 앞두고도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천이 주장을 바꿨더라고요. 문지한 선수로. 아, 네. 정승 선수는 이제 석 달 뒤에 그렇죠. 네. 전역을 하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그 김천 상무 현재 사기죠. 사기. 사기라는 게 뭐 사기 네. 팀의 얘기 아니야. 일기 네 번, 기수. 일기, 이기, 삼기, 기수로 사기. 사기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김태형 감독이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분대장 이임식 같은 주장 바꾸는 게. 어쨌든 이번 시즌까지는 이제 고승범, 막 박지수, 문재한 이런 선수 다 있으니까요. 네, 이런 선수들 최대한 또 활용해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텨내야죠. 네, 버티는 것밖에 답이 할 말이 없죠. 없네요. 네, 지금은. 네. 그래도 뭐 저는 그 김태형 감독님이 저희가 군 팀의 감독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스갯소리를 많이들 하고 그런데 네. 저는 능력이 되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게 좋으신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7월을 어떻게 날 것인지 저희가 또 네. 7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포항으로 갑니다. 조용한 게 오히려 좋나요 포항은? 올해는 네. 선수 유출이 좀 김기동 감독이 작년 여름에도 그랬잖아요. 아, 이 선수 유지만 시켜주면은 뭔가 해볼만한데 그쵸. 거기서 또 빼간다고. 유지가 제일 그랬는데. 어려운 그래서 올해는 여름에 어떤 분위기가 될지 이거를 알아보려면은 모기업에 대해서 모기업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뭐라고 할까요? 포항이 사실 제가 불만이라고 할까요? 본인의 지금- 불만입니까? 아니요. 포항에 대한 팬들의 불만. 아 팬들의 네, 팬들의 불만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팬들이랑은 또 소통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왜냐면은 뭐 선수 이 영입이 그게 빅네임이 없고 빅네임 선수 영입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성적은 항상 좋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예, 소위 말하는 하수분 축구. 그쵸. 5위 정도 하고 있고 그 팬분들이랑 좀 대화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의견 같은 거는 그러니까 투자 규모에 비해서 한두 단계 정도는 더 위에 있는 순위에 있다. 아, 그래서 뭐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포항이 언제부터 네. 우승이 아니라 우리는 오위에. 돈 쓰는 거에 비해서는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5위, 4위 괜찮아 이렇게. 네. 10년째나 이제 투자가 안 됐으니까 잘. 네. 고등학생 때만 해도 포항이 진짜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였는데 2009년에 네. 아챔 우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파리아스 감독. 파리아스 감독 때. 그래서 이제 이 뭐가 이제 불만일까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게 굳이 불만을 찾자면 이제 모기업, 포스코에 대한 돈이 없어요. 아니, 근데 약간 네. 포스코를 들으면 돈이 없다는 거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렇죠. 많이 안 돼요. 포스코의 재계 순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역시 경영학과? 그래서 뭐 사실 불만이 언제부터 예전에는 사실 돈 진짜 많이 쓰는 구단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불만이 생겼을까라는 걸 좀 알아보니까 네. 선수단에 투자를 안 해주는 이미지가 강해진 게 파리아스 감독 시절 이후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 이전까지는 지원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항을 창단했던 이제 박태준 전 회장이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축구에 대한 사랑이 넘쳤고, 네. 네. 심지어 회장에서 물러나고 명예회장으로 계실 때도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아 그렇죠. 네. 창업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수 영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했죠.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박태준 명예회장을 코앞에서 코앞까지는 아니고 네. 근거리 한 50m 안에서 실제로 딱 봤던 게 2010 몇 년이었지? 2012년이었나 13년이었나? 그때 스틸리아들 오셨어요. 네. 경기를 보러. 황선홍 감독 축구 한참 잘할 때. 음. 그때 포항이랑 전북 경기였는데 네. 전반에 포항이 전북한테 0대2로 치다가 후반에 3대2로 뒤집은 경기였었거든요. 야. 그때 그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왼쪽에 이해택 오른쪽에 김정남 두 축구 언론을 거느리고 등장을 하셔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악수를 다 하면서 가다가 전북 이동국 앞에서는 뭐 너 여기 왜 있어 이러면서 우리 선수였는데. 아 왜냐면 이동국 선수는 박태준 명예회장이 직접 픽을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포항 쪽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 예, 하면서 그 자서전에도 나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인물이 하나 나왔다는데 이동국 포항으로 가서 꼭 잘 좀 키워달라 야. 한국 축구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갔는데 너 뭐야 너 왜 전북 유니폼 입고 있어 그렇게 보시고 끝나고 나서도 진짜 그 축구인들 다 끌고 가셨대요. 네, 다 끌고 가서 식사하러 가시고. 야. 축구에 대한 진짜 네, 관심과 사랑이 관심이 그렇죠. 크죠. 축구 네. 전용구장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만들어줬고, 예, 뭐 프로는 이제 동시에 탄생했지만은 포항제철 축구팀이라는 거, 그 전에는 대한중석이라고 그 팀부터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팀이 어쩌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축구에 돈을 써야 되는 명분 하나가 보기 좋게 사라진 거예요. 네.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축구를 좋아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심지어 진짜 명예회장으로 계실 때도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할 정도면 사실 이 영향력이 엄청 많이 끼친 거죠. 근데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포항이 이제 돈 없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비싼 선수를 그때부터 데려오지 못했고 이제 팔기만 하는 키워서 파는 그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빅네임 영입이 2010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설기현 선수, 설기현 지금 감독이죠. 네. 네, 그게 저는 한 명 더 기억납니다.
누구죠? 이아니스 지쿠라고요. 지쿠. 예, 그 인터밀란에서도 뛰었었죠. 그렇죠. 루마니아 국가대표 선수인데 어, 이 선수가 2012년에 포함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선수 이적료만 거의 한 20몇 억, 30억 이 정도 뒀던 걸로. 그러니까 국내 선수는 설기현이 마지막 네. 닉네임이었고 외국인 선수는 이아니스 지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설견을 그때 당시 영입할 때만 해도 이제 팬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 왜냐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뛰었고 유럽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실제로 활약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 기억난다. 설기현 청구서 발행했던 거 포항 팬들이 아, 뭐 자녀 뭐 연봉 뭐 수당하고 맨 마지막에는 생일 케이크 값까지. 예, 설기현 감독이 이제 동계훈련 기간 중에 포항에서 하다가 네, 울산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항 그 동계훈련 기간 중에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줘가지고 케이크 값 내놔라고. 뱉어놓고 가라. 예. 그래서 뭐 어쨌든 포항은 이제 이미지가 딱 그런 거잖아요. 좀 유망하거나 어린 선수들 데리고 와서 비싸게 만들어 놓고 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송민규, 강상구가 있었고 조금 전에는 김승대, 이명주, 네, 손준호, 그렇죠. 손준호도 있고. 신진호 뭐 이런 네.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올드 팬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가 많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포항 팬들이 거는 걸게 있잖아요. 족보 없는 축구는 가라. 약간 족보가 지금 진짜 옛날에는 이만큼 두꺼웠는데 요즘 좀 얇아졌어요. 네. 포항의 족보가. 그래서 뭐 모기업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좀 그 포스코의 주주 절반이 외국인이래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금은 글로벌 기업인데. 네. 그 기업의 민영화가 지금 되긴 했는데 아직 정부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아주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바뀔 때마다 여기는 이제 회장님들이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포스코는 많죠. 약간 공기업 같은 느낌의. 그쵸. 반공기업. 반공기업의 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익을 내는 자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단 운영으로는 현실적으로 흑자를 내기 힘들잖아 K리그에서. 그러면 이제 K리그 팬들은 또 말을 하는 게 스포츠 구단으로 마케팅 홍보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주주들은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게 그럴 만한 게 포스코는 소비재 기업이 네, 아니기 소비재 때문에 네 맞아요. C2C를 안 합니다. 네. C2C가 아니라 B2C? B2C를 네, 안 하니까. B2C를 안 하니까 B2B니까 거의 다. 네. 뭔가 직접 이런 팬들이랑 마주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굳이 그렇죠. 홍보를 할 해서 필요가 뭐 할게 네. 있나?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어쨌든 입장차가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모기업은 1년 동안 지금 포항에 100억 원 가량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원금. 네, 그렇죠. 지원금으로. 물론 전북 뭐 360억, 울산 300억. 이 정도 액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네. 포항의 모기업 입장에서는 이 홍보의 효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포항에 100억, 그리고 전남에도 100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총 200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냥 합쳐서 200억을 합치자. 써라. 네, 그렇죠. 근데 합치자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합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아예 반대에 있는. 네. 뭐 포항 팬들은 우리 쪽으로 합치자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전남 팬들은 뭐 그렇게 네. 생각하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 이 합치고 이러는 게 어렵고. 맞아요. 포항 네. 제철소랑 광양 제철소랑 또 서로 신경전도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못 합니다. 없애면 없었지. 아예 축구팀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포항 팬분들이 좀 크게 화가 난 사건이 하나 있대요. 그게 코로나19 시국 이후에 철강 경기가 좋아지면서 포스코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선수단에는 이제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가 선수단 보강 대신에 이제 전광판 교체,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등 인프라에 한 3-40억 가량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3년 전에는 풋볼 퍼포먼스 센터 네. 20억 지어서 20억 들여서 지었는데 클럽하우스 가면 옆에 있는 거. 예, 가봤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엄청 큰 헬스장 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 구단치고 운영비가 약하지만 인프라 부분에는 투자를 한 거죠. 이 포스코가.
인프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고효율을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 자체가 그렇죠. 많지 않다 보니까. 선수 영입비는 결국은 네. 쓰면은 사라지는 돈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또 경기장, 클럽하우스 이거 전부 다 포스코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이 이 경기장과 클럽하우스를 빌려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모기업으로부터 불화를 한다라고 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기업이 본인들의 자산에 어쨌든 투자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네. 네.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기업 입장에서 또 보자면은 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수하는 게 이 비용을 통과시키기가 선수 보강보다는 또 비교적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다고 더 쉽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선수 보강에 대한 투자는 좀 내부 고객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좀 이런 좀 상황이겠죠. 앞에 이용표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구단은 가성비보다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는데 포항은 그 정반대인 거죠. 가성비를 추구하는 거죠. 네. 돈을 이게 많이 쓸 수 없는 포항은 입장이니까. 지금 모기업에서 모델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선수를 사서 쓰지 말고 키워서. 올해 김성희 감독이 한 말 중에 하나 있는데 콩나물을 길러서 먹어야지 이런 약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프라랑 이거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네. 키워라. 뉴스에서 키워서 올려서라. 키워서 써라. 네. 그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지금 포항이 보면은. 그러니까 선수단을 어떻게 지금 구성하느냐 또 보니까 이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유스 선수들 키우거나 아니면 K3 리그에서 좀 숨은 보석을 발굴해서 지금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고용준, 이수빈 이런 선수들 유스에서 키워 올린 지금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김윤성, 윤석주 이런 선수들도 유스 출신인데 일단 지금 군복무 중이고 최근에 입대했죠. 네네. K3에서 데려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 수비수 박승욱 선수예요. K3에서 아침 결승까지. 네, 엄청 성공한 네. 드라마 같은 네, 그런 사례인데, 물론 실패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카바니로 유명했던 최용우가 네. 포항에서 성적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음. 이 선수가 6개월 만에 다시 또 경주로 돌아가는데 바로 골 엄청 많이 넣어서 아마 득점왕을 했나? 그럴 거예요. K4에서. 네. 네, 실력차가 크네요. 네. 네, 머리가 길었던 그 선수. 맞아요. 그래서 카바니라고 불렸던 그 선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송민규, 강상우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되게 이제 성공해서 포항에 돈을 많이 안겨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송민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프로팀 테스트를 보러 다닐 때 김기동 감독, 당시 이제 수석 코치로 있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괜찮게 봐서 뽑은 선수였어요. 강상우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자유계약으로 또 영입을 했고, 또 김승대는 유스 출신이거든요. 포항. 김승대는 옌벤으로 이제 이적할 때 엄청 많은 이적료를 이제 포항에 안겨줬고 2년 후에 이적료 없이 다시 포항으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또 2년 뒤에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또 이적료를 포항에 안겨줬거든요. 10몇억을 안겨줬죠. 네. 창조 경제. 옌벤 갈 때 20몇 억이었고 전북 갈 땐 또 10몇 억. 근데 이게 이 선수가 지금 다시 포항으로 왔어요. 공짜로. 네. 최고다. 그러니까요. 돈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안겨준.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제가 세 선수 언급했는데 이 선수들의 특징이 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키워서 비싸게 판 케이스거든요. 네. 네. 콩나물을 키우라고 했더니 산삼을 키웠어.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또 얘기해 드릴 게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포항이 포스코의 지원금, 스폰서십 등으로 1년에 일정 금액을 확보해요. 이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제 추측으로는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보단 낮은데 낮아요. 네, 이거보다? 낮아요. 네, 근데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어쨌든 정도는 네. K리그 2에서도 지금 쓰는 팀들이 좀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는 일부에서 살아남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포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 확보되는 금액으로만은 이건 100% 2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돈 액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승 경쟁권에 들든가 ACL에서 좀 우승권에 들든가 하려면은 어쨌든 일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빚을 내서 선수단을 꾸리는 거예요. 채무가 쌓이고. 그쵸. 채무가 쌓이면은 또 채무를 선수를 파는 없애려면은 거죠. 선수를 팔아서 네. 채무를 없애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매년. 그러니까 빚을 져서 선수단을 꾸리고 또 어떤 선수 한 명 서지면 그거 팔고 다시 빚을 메꾸고. 그러니까 선수를 팔아도 네. 그걸 재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빚을 빚진 걸 메꾸는 메꿔야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매년 반복해요. 근데 이것도 큰일 났어요 지금. 왜요? 왜냐면은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 재정 건전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부채 기존 부채 말고 뭐 추가로 발생하는 흑자가 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조 유지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 빚내서 선수를 그러면 꾸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선수를 팔아야 보강을 할 수 있는. 네. 호호. 그러니까 빚을 내서 선수 나중에 선수를 팔아서 메꿔보자가 아니라 만약에 할 거면은 미리 팔아서 그 돈으로 선수단을 좀 꾸리고. 근데 미리 팔면은 그 돈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그렇죠. 호호. 네. 그래서 뭐 포항의 미래가 아물 그 자체라는 겁니까 그러면? 입으로 갈 운명이라는 겁니까? 뭐야? 가봐야 알죠 그거는. 네. 김기동 감독님한테 네. 김기동 감독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거기는 연봉 10억을 주고 네. 잡는 거지. 차라리 투자를 다 거기다 몰빵을 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거기는 이제 감독의 버스니까. 역할이 엄청 크잖아요. 포항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김기동 감독한테 몰빵을 한다고 김기동. 근데 저는 김기동 감독이 무슨 마법사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적을 내요? 선수 있죠 거기 고등학교. 막상 보면은 막상 보면 포항도 선수단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좀 싸고 키워서 이런 거서 그래서 그런지 들여다 보면은 선수단 괜찮고 꽤 연봉도 많이 받는 선수들 많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작년에 대단했던 게 하긴 타시가 그렇게밖에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그쵸. 갔으니까 대단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매년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는 네 거죠. 맞아요. 지금 포항에 이제 있는 외국인 선수가 그랜트 완델손이랑 모세스잖아요. 모세스. 예. 근데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한테 드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예. 완델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큰 돈 없이 쉽지 않은데 부상 경력이 있으니까. 예,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한테도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좀 네. 연어들도 다 이적료 없는 선수들 데리고 네. 있고. 맞아요. 완델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미 중동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냅다 돈에. 돈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대요. 이 선수가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있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 치안, 안전하고.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잖아요. 근데 완델손도 그런 걸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포항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뭐 외국인 선수조차도 연어 분위기로 그러니까. 돈은 다 밖에 다시- 나가서 다시- 벌고 자 우리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었어. 자 포항으로 돌아가자 들어와. 이랬어. 이 뭐야 이게? 연어 전술. 팀 컨셉이 연어 메타. 네. 연어. 연어의 팀으로 정하죠.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팬들이 시선을 뭐 님이도 내려놓으셨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포항이 우승하는 거는 판을 진짜 이제는 판을 뒤집는 건데 완전히. 그렇죠. 뭔가 빵 터지는 게 하나 있지 않거나 뭐 근데 제가 그 지기원정대 그 팬분들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이서원 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요? 이서원 씨라고 포항이 엄청 포항 팬이세요? 빅팬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팬들은 대부분 지금 체념한 상태라고. 지금 이 정도 올해 뭐 인프라 이렇게 구축해준 거 그 정도도 고맙게 생각한다. 네, 그 정도 단계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지쳐버렸네. 네, 올드 팬이 아니라면은 좀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호호. 근데 지금 좀 뭔가 분위기가 뭔가 암울하게 흘러가는데 포항 지금 올해도 뭐 성적도 괜찮고 저는 이것도 굳이 찾은 거거든요 사실. 네. 모기업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내려놓으면은 좋은데 이게 네. 포항 팬들은 이 과거의 영광의 역사가 그쵸 그게 문제인 것 불과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네. 리그에서 더블을 달성하고 이랬던 상황이니까. 네. 갑자기 못다가 떠오르네. 못다요? 못다. 못다 축구하는 거 봤는데 그 해변에서. 아무튼 포항 하니까 또 계속 연어 얘기가 나와서 자꾸 저는 강산의 씨 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 저는 포항이 고향이에요. 아,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주민등록번호 뒤가 17로 시작해요. 저는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경상북도. 네, 경상북도. 네. 저도요. 맞아요. 네. 네. 경북 김천 출신. 아 맞다. 여기 다 17인가? 다 D. 저는 10 서울 출신. 서울 출신. 네. 재밌는 거는
학교생활 영천에서 했거든요. 경북 영천. 저는 근데 포항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릴 때 올라와가지고. 둘이 바뀌었네. 네, 이게. 그러게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 대한 기억이. 아 그래요? 하여튼 포항 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사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포항은 지금 엄청 조용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는 영입 안 해도 되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차라리 분위기로 조용 가고 있어요. 차라리 조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팀이에요 여기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할 마지막 팀은요 포항의 영원한 숙적 동해안 더비 라이벌 울산인데요. 울산은 제가 이걸 주제를 받고 뭐 칭찬 말고 더 뭘 더 해야 되나 이 팀은. 네. 지금 전반기에서는 못한 게 ACL에서 네. 조우루한테 진 거. 조우르한테 2연타 네, 맞으면서 2연타 이제 맞은 거. 조별리그 네, 떨어지고. 그거 빼고는 어, 잘 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수원한테 잡힌 거. 아 팀 일- 자체가 0대1로. 네, 네. FA컵 같은데 그때 뭐 경남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더블 스쿼드가 충분히 가능한 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포항도 억지로 찾은 거라고 했지만 사실 진심으로 억지로 찾은 거는 울산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진짜 제가 네. 억지로 네. 찾아보려고 뭐 몇 개를 쭈어 왔어요. 그래서 울산 걱정위원회라고 한번 열어보려고 제가 몇 개를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얼마나 얼탱이가 없는 소린지 네. 가당키나 한 소린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울산 걱정 첫 번째입니다. 선제 실점이 너무 많다. 예, 올 시즌 지금 리그 거의 절반에 가까운 7경기에서나 선제 실점을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울산이 울산이 처음부터 압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압도를 하면서 계속 선제골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제 실점이라니. 근데 찾아보니까 플리프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최소 실점 1위가 울산인데 그걸 다 선제골로 내는 거야? 선제 실점이 막 7경기나 되는데 총 실점이 17점밖에 안 돼요. 제가 담당하는 구단이 수원 FC가 28실점, 대구가 21실점, 강원이 19실점 이런데 네. 저는 이걸 보자마자 생각이 떠오른 거는 김명곤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프롬파드에 그 서울전에서 골 먹히고 나서 하프타임 때 들어오면서 말했잖아. 당하고 그거 시작하지 말자고. 네 맞아요. 라의 대사가 떠오르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2골을 넣어서 울산이 이겼었죠. 네. 근데 선제 실점이 7경기지만 6번이 역전승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아니 네. 내 문제는 그거야. 내가 울산을 걱정하는 거야. 선제 실점을 7번이나 해서 7승할 거를 6승밖에 못했잖아 지금. 수원한테 당했잖아 수원한테. 역발상. 그렇게 수원한테 당한 건 좀 예? 그랬죠. 예. 지금 무패로 갔었어야죠 리그를.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수원전도 퇴장 한 명이 퇴장을 네, 당했죠. 전반전부터 퇴장.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명 퇴장 왜 당하냐고. 그게 김명곤 선수 아니에요? 네? 그때 김명곤 아, 선수. 김명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누구지? 김명건 아니. 김 저기 김성준 선수. 맞아요. 김성준. 네. 어린이날이었거든요. 퇴장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말이 돼야지. 하여튼 이렇게 선제 네. 실점이 너무 많은 팀이라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걱정. 팀 득점력이 1위는 맞아요. 25골. 네. 근데 레오나르도가 엄원상 없으면 어떡할 건데 도대체. 둘이 없으면은 아니 레오나르도 올해 임대 끝이고 엄원상 군대 갔다가 군대가 아니라 대표팀 갔다가 잘해서 네. 내년에 유럽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규성 10골 빼고는 김찬은 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불과 7골 2주 전에 6골이면 불과 2주 전에 무고사 팀이라고 했던 인천도 있고.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토트넘은 그럼 손흥민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 케인 애도 예? 두 자릿수 넣을 수 있는 케인 있잖아. 그래도 아니 여기 지금 울산도 레오나르도 업무상 2명이니까 사실 네. 토트넘도 손흥민, 케인 빼면 맞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마도도 왜 뺐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 아마도도 임대야 지금 뭐 완전히 이제 협상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왜 빠졌어? 얘네 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심지어 아마도가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신 것 같은데. 5골 정도 넣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셋이서 아니 25골 중에서 18골을 셋이서 넣는 이런 공격이 한쪽에 편향된 팀이 네. 이 어떻게 리그를 아니, 완전히 정복할 수 골을 있겠냐고. 공격수들만 넣어서 문제다. 근데 세 명이 나누면은 그거는 편향이 아니지 않아요? 그냥 골고루 잘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수들만 넣어서 문제다. 수비수들도 넣고 해야 되는데. 맨시티 같은 팀인 거야. 뭐 맨시티 조현우도 같은 골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조현우도 좀 골 좀 네. 넣고. 네. 김태환도 골 조현우도 넣고. 한두 골 정도 시즌 중에 좀 넣어주고 그래야 그 팀이 아닙니까 진짜. 설영호도 골 넣어주고. 그렇죠.
약간 골을 넣어야지. 억지 방송으로 가네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네. 아니 억가라고 걱정은 하죠, 되는데 억가. 이 감정이 뭔가 실리진 않네요. 그냥 뭔가 그냥 아니 진짜 울산 팬들 행복하겠다 이거 들으면. 동아시안컵 때 엄원상 차출되면은 네. 6골 빠지는 거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울산 팬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팀 팬들이 좀 화날 것 같은데요. 이걸 걱정이라고? 자, 세 번째 걱정. 장현수 영입 실패했잖아요. 네. 김영건 차출되고 김기, 임종원 또 부상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 구상을. 근데 9월에 아까 전역자 명단에 정승현 선수가 있던 아니 팀 스쿼드가 9명이 빠지는. 아니 정승현 말뚝 박을 수 있잖아. 조규성처럼. 혹시 말뚝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전문화사 최초의 전문화사 구단으로. 지금 김경원, 김기, 임종훈의 전역 예정이 정승현이 있지만 4명 다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죠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 네, 빠질 수 있어요. 장현수 없어도 대안 있죠. 김영건, 김기, 이종원 없어도 대안 있죠. 설용호 센터백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령우, 이재명, 이명재. 이명재 센터백 세우고 하라고. 그렇죠. 망구명재. 아이 그거는 진짜 좀 미봉책이고. 근데 그럼 그 뭔가- 선수 있잖아. 안 뛰긴 하지만 김현우 김현우 안 뛰긴 하지만. 김현우 얘기는 지금 하면 안 그만합시다.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 지금 하기에는 좀 지금 하면 안 돼요. 진짜 다음 주에 저 답답하면 홍명보 감독이 뛰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것도 썩 나쁘진 않아. 플레잉 코치. 네. 거의 뭐 이런 상상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상상, 정말 극단적인 상상. 리그를 아직 극단적인 상상이 팀과 리그를 없애는 급의 상상인가 이거. 두개 더 남았다는 게 더 소름돋아. 네. 그리고 울산은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홍명보 감독이 그랬어. 이게 팀이냐고. 이게 팀이야. 진짜 아직 한참 멀었어요. 골 먹히면 다 심판 쳐다보고. 전승을 해야지 38라운드. 그렇죠. 넘어지면 하면 안 되죠. 벌써부터 일어나야지. 예. 심판 보면 안 되고 심판 보면 안 되지. 선수들의 정신 자세가 아직 멀었습니다. 무려 인터내셔널 매치에서 그러면. 아니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이집트전에서 선둔 선수들 홍명보 감독 있었으면 이미 물병 찼습니다. 네, 홍명보 김영건 선수가 있었죠, 근데. 라커룸에서 김영호 선수도 손을 들었. 네, 들었죠. 김영호 선수 손 들었어. 음, 혼나겠네 가서. 아. 네. 마지막 걱정입니다. 올 시즌 전 너무 잘하는 게 걱정이라 생각해요. 다음 시즌에 이만큼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거의 할 말이 없어지는. 아니 그렇죠. 왜냐면 울산이 그런 지금 노래인데. 경기력도 좋은데 네. 하다못해 팀 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엄청 잘해요. 네 맞아요. 또 다큐멘터리도 잘 만들고. 이번에- 다큐가 엄청 잘 네, 만들었더라고. 그 다큐를 통해서 팬프렌들리 상 K리그 원수상 팀이 울산이었죠. 네. 그게 진짜 웃긴 게 그 유튜브 보다 저도 봤는데 그 클립이 있어요. 푸른파도. 근데 지나가던 서울 팬이 그 클립을 보고 감정을 실어서 울산 응원했는데 저 다큐에서 지는 팀이 서울이었다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 자기 팀이 졌어. 네. 이게 그 지금 정도로 잘하고 현재는 있다는 거죠. 울뽕이 지금 맥스까지 차오르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이걸 못 해주면 내년에 내년에 유지하지 팬들 다 못하고. 빠져나간다고요. 그렇죠. 전북 봐요. 작년에 우승했는데 그만큼 못하니까 지금 바로 오는 거. 오랜만에 처음으로 동의한다. 근데 내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전북 생각하니까. 울산 이번 시즌에 약간 그것 할 수 있을지 말지. 우승이요? 그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라고 해야 돼요. 네. 우승이 이름을 하면 부를 안 수 돼? 없는 그 말 거죠. 하면 안 돼요. 네. 그 울산 팬들이 완전 극대노. 준도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그것을 또 할 수 있을지 그 약간 해야지. 미지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올해 좀 적당히 잘하면서 우승을 해야지. 아. 그래야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건데 올해 저도 그건 좀 잘못되다 보는 게 네. 이거 혼자 너무 독주하면 마지막에 K리그 긴장감 그래.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그래 독주 문제가 있다고 이거. 독주에서 울산이 좀- 리그 재미를 다 떨어뜨린다고 네, 지금 아. 긴장감 없는 게 이게 다 울산 탓이야 보니까. 쉽지 않네. 네. 이렇게 제가 울산 걱정을 진짜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거의 뭐 울산 팬 빙의해서 하셨는데 이거 울산 지금 좋아. 5개나 만든 것도 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울산이 저는 뭐 전체적으로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팀을. 맞아요. 예, 밸런스가 동계 동안 선수단에 엄청난 물론 뭐 김영건이나 엄원상은 대단한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레오나르도나 안마노준도 왔을 때 이제 기대치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죠.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그 선수들이 녹아든 팀 전술의 완성도 그만큼 높다는 거고 네. 특히 박스 안쪽을 공략할 때 울산이 가장 스피디하고 맞아요. 예, 재밌어 진짜 예. 축구가. 진짜 박진감 넘치게 축구를 네. 하거든요.
엄원 상황이 저는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진화했지? 갑자기, 그죠? 하프 스페이스의 지난 시즌보다 훨씬 지배자. 더 광주 때보다. 걱정이 하나 더 되네. 그 뭐요? 뭔가 지금 엄원상한테 이상한 걸 먹이는 거 아니야? 아 도핑 의혹? 아니 도핑까지는 아니고 그거 좀 선을 넘었고 좀 그런 거 아니고 산삼을 아니 핫식스 같은 거 많이 먹는다. 이러다가 그 바로 이적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걱정된다. 이거. 아 유럽으로. 이번 시즌 끝나고 바로 유럽 가면 네, 어떡해요? 근데 울산이 실제로 진짜 걱정이 많았던 거는 한 2월 달쯤이었잖아요. 그때 겨울에 오세훈 선수 나가고 이동경, 이동준, 이동준. 오세훈 연이어 이적하면서 근데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메꾸고 아 맞아요. 이렇게 진짜. 독주를 그리고 좀 그렇지만은 요즘 오세훈 선수 각국 벤치죠. 대표팀에서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뭐 네. 거의 지금 박수를 치고 있죠. 야, 잘 팔았다. 이게 전화위복이구나. 이게 18억이다. 근데 뭔가 울산 보면은 진짜 그 약간 유럽 축구 볼 돌리고 하는 거 보면은 막 그 하프 스페이스 막 들어가고 맞아요. 진짜 재밌어 축구가 뭔가. 짧게 들어갈 때 짧게 들어가고 한 네. 번에 크게 전화 이번에 그 우리 이집트전 선제골처럼 그런 장면들 울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엄원산 선수 진짜 파라과이 전에 그 오프 더 볼 움직이는 거 네. 너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울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 동아시안컵 때 차출 예. 문제가 사실 뭐 전북 김천도 있지만 울산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벤투 그리고- 때문에 걱정됩니다. 벤투 감독 때문에 너무 많이 예, 뽑아가서 너무 많이 뽑아갈까봐. 아니, 울산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실 스쿼드 숫자가 K리그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거든요. 20, 그래, 그 그래도- 20명 후반대였는데 31명 지금 아니에요? 조금 들어와가지고 31명. 31명. 그러니까 아니 서른 한 명이 그 정도? 축구하시고 축구 여러 명이 사는 거. 그러니까 굳이 찾는 거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조현우 없으면 조수혁 있네. 베리나이스 있잖아요. 베리나이스 잘하던데. 포항전에 승리를 이끈. 근데 베리나이스. 생각해봐. 조현우 없는데 조수혁, 김영권 없는데 김기희, 임종은, 엄원상 없는데 뭐 윤일로. 예, 뭐 그렇네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야, 김태환 없으면 서령우 오른쪽 가고. 걱정되네. 걱정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왼쪽에 또 이명재 쓰면 되고. 이게 임기응변 같은 것도 굉장했던 게 지난번 3월 차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막 동해안 더비가 그 A매치 기간 중에 열렸잖아요. 네, 그때 선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뭐 되게 막 임기응변으로 3백을 변형 세웠는데 쓰리백, 그때 변형 서령호 쓰리백. 서령호가 서령호가 중앙에 서령호 서고 했는데 쓰리백 쓴 거. 뭐 오인표를 윙백을 쓰고 윤일록도 윙백으로 나왔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왜 ACL에서 떨어졌을까요? 조르의 계략입니다. 인터내셔널 이것은 매치 조르의 때문에. 함정이다.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팀이야. 인터내셔널 매치에서만 좀만 더 잘했으면 진짜 역대급 팀이 네, 될 수 마지막 있어요. 걱정이 되네요. 트래블을 못하는 걱정. 진짜 트래블이 이미 좌절됐잖아. 아 그렇죠. 이미 끝났죠. 그거는. 근데 작년처럼 좌절될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일찌감치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것도 아직 전북이 트래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네. 전북 담당자로서 그렇게 아닙니다. 네. 대구 얘기할라 했죠. 네, 아닙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대구도 네, 아닙니다. 트래블이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했는데 여기서 끝내면은 조금 심심하니까 보너스 타임 들어가는데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네. 오늘 다룬 네 팀의 여름 이적 시장 움직임이나 방향성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하는데 강원 아까 전에 발사 세쿨리치 선수 얘기를 잠깐 해주셨고 네. 혹시 이영표 대표이사가 좀 팁을 하나 또 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때는 일단 공격수에만 초점을 맞췄었고 그리고 강원은 사실 뭐 영입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돌아올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뭐 공물 선수라든지 이정엽, 선수라든지 한국영 한국영도 이제 들어왔고. 복귀했고 한국형 들어오는 케빈, 어, 케빈, 이웅이 이런 선수들도 돌아와야지. 네, 이제 뭐 신창무. 사실 스쿼드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선수들을 복귀하고 최영소 감독 체제에서 그 선수들만 복귀하면 해볼 수만 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자, 김천은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마감을 알아서 했습니다. 네. 입대자 소개를 네, 해주시죠. 10명이 들어갔죠. 네, U22 자원으로 신송훈, 윤석주, 그리고 김윤성, 이지훈, 이준석 뭐 이렇게 들어갔고 임승겸, 이유현, 최병찬, 문경건, 김준범 이렇게 총 10명입니다. U12세 열 진짜 많이 뽑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추세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연령이 입대자 연령이 그런 한 거네. 3년 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9월 전역자 명단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22세 이하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하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어제 그 전북
전부 공식 채널에서 입대자들 입대하는 모습 브이로그 찍어서 올렸는데 이지훈 선수가 그 입대 후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네. 나 그런- 22살인데. 근데 또 이유현 선수는 되게 뭐 담담하게 오히려 좋은 얘기하고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입대를 운동 열심히 하고 문경체육부대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헬스 시설을 전해 듣고는 가서 조져야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계단실.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을 앞두고 뭐 김진규 선수 같은 선수들이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승호, 김진규, 입대 대기자도 있죠. 또 그렇게 보면 또 좋은 스쿼드를 꾸릴 수 있겠다. 이동준, 이동경 꿀꺽. 어. 그거 진짜 그거네. 그럼 팔태환 감독님은 10보 전진을 위한 일보부터 해라. 이번에도 23세 이하 아시안컵 미름- 우리 탈락하니까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그거더만 한 분은 웃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10명이 들어갑니다. 예. 자, 포항 뭐 없습니까? 포항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재계약 소식이 소식도 나오면 없어요? 나간다는 소식. 나간다는 소식도 없나요? 나간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아직. 아, 아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네. 최고의 소식은 어떻게 김기동 감독님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서로정 멤버십에서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정 membership 올리고 나서 사흘 뒤에 여기 와서 풀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그 뭐지? 송우영 선수 언급한 적 있잖아요. 네. 세 개 구단이 네, 다 무산 됐고 라이언시티에 남기로 했습니다. 남기로 대구가 쏘리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왜 우리에게 리스펙을 하지 않느냐라는 구단주에 임대료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쏘리. 네, 쏘리. 대구가 송이영을 쏘리했다는 것은 네. 다른 네. 대안이 있다는 거겠죠? 혹시 저 기사로 나왔는데요. 음흠. 다니엘 페냐. 그냥 대구 팬들은 이미 팽냐라고 하고 있던데 다니엘 페냐라는 이제 호주 A리그 뉴캐슬 제치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선수를 협상 뉴캐슬.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선수를 영입했네. 네. 아니 뉴캐슬 유나이티드 말고 뉴캐슬 제치. 뉴캐슬 장난친 제치. 거야지. 그런 그 또 브라질 선수니까 뭔가 덴마크 알미론 같은 선수일 수도 있지 데려왔는데 덴마크 득점왕 뭐. 대구니까 좀 빠른 네. 선수겠나? 그 브라질 선수랑 좀 기대감이 아무래도 울산은 지금 재계약 대상자들이 좀 있어요. 네. 올해 말로 끝나는 선수 대표적인 선수 이청용 선수와의 재계약이 아마 여름 중에 이제 테이블이 차려져 가지고 얘기가 갈 것 같고요. 김기 임종우 선수도 일단 장현 선수가 안 왔기 때문에 잡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조현우 선수도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좀 일찌감치 재계약을 해가지고 해외 구단들의 관심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끼 잡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 코스타 선수 있죠. 네. 네.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더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뭘 때 리그에서 봤었어야 뭘? 되게 약간 애매해요. 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국인이라 하면 확실한 뭔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약간은 임팩트가 부족하다. 나 깜짝 놀랐는데 ACL 보다가 프리킥으로 골 넣길래. FA컵 때도 골랐잖아요. 예. 뚝배기도 좀 쓰고 그런데 뭔가 그 울산 구단하고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기회를 주고 한 올해는 서버도 괜찮은 선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인 것 같아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지 않아요? 나오면? 뭐 그렇게도 뛰고요. 레오나르도랑 같이 있거나 진짜? 혹은 할 때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전형적인 뚝배기 유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피지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네. 타겟형 느낌이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 이제 교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코스타는 그런 이제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요 울산은 요 정도로 네. 여름을 날 것 같아요. 뭐 장현수 선수가 와서 큰 빅사이닝이 될 줄 알았는데 무산돼가 좀 아쉽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의 하드캐리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도 긴 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피드백들 보내주시면 다음 기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친 우리 기자들의 소감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후 한번 요 기획 다 끝난 소감. 3주차. 3주차 네. 전반기 리뷰.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 리뷰하면서 좀 더 팀들이 어땠나 좀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또 담당 구단이잖아요. 놓친 것들을 다시 좀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천 제발 달력에서 9월 7일을 없애줘. 제 고향인데 김천이. 네, 저 태어난 곳이죠, 김천. 그러면 전역자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전역일이 없어진다? 아니 21개월로 늘려야 돼. 지금 18개월이죠? 네, 이상
맞죠. 예비군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조효정 기자님. 네, 저도 비슷한데 좀 놓치고 지나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봐서 좋았고 이번에 재개하는 K리그1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됐고 듣는 분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인혜 기자. 네, K리그 1이 지금 A 매치 때문에 쉬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뭔가 쉰 느낌이 안 들었어요. K리그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이 소식이나 뭐 전반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스스로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서 조금 리플레시를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또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들 네, 혹은 다루더라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좀 다들 또 전화기 열심히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축구 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기자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썰로 끌고 가는 하드캐리. 오늘도 K리그를 비롯한 국내 축구 부흥을 위해 하드캐리하고 있는 팬 여러분 개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개바.